네, 이제 오늘은 지난 영상 이후에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간 최근 업데이트된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얼마 전에 조합이랑 이견 차이가 발생한 외주 업체가 나가서 이제 새로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조합이 이들 업체에 지급금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업무 중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본인들이 지정한 용역 업체에는 지급금을 지급을 했다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베이트설이 맞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조합 사업비 7천억 원이 이미 바닥이 나서 이제 시공단에서 대출 연장 불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는 용역비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 이 크레인 철거를 할 거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결국에 이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둔촌 주공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비관적으로 기사를 쓰던 언론사들도 이 현금 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조합 감사를 착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현재 둔촌주공 현장에는 총 57개의 타워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은 이 시공사가 외부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죠. 보통 아파트 외부 공사 초기부터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임대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가 이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기초 공사 그리고 이제 마감 공사 기간을 뺀 한 2년 동안의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둔촌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도 이제 서포팅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해체 기간이 며칠 더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해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면 이 전체 크레인이 모두 철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추후 합의를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한 기간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최소 이제 6개월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닌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비용도 문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한 렌트 비용이나 이제 장비의 연식까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제 현재 시공단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이제 크레인 이런 거 한 대당 이 월 렌트비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월 200억 원이 쓰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업계에 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아마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반영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공단 측은 사실상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이 타워 크레인을 왜 해체를 한다고 하는 걸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거를 사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크레인을 해체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 지게차를 빼듯이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관할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허가라는 게 단순히 뭐 해체하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해체 관련 뭐 도로 조명 및 그러니까 운반 계획, 그다음에 신호수 배치, 뭐 안전 블록, 뭐 안내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이 해체 계획서랑 이 10가지가 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이 노동부에서 작업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서 아마 이제 노동부에서 직접 감독관이 파견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감독관 파견 날짜에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고요. 따라서 뭐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뭐 오늘부터 해체를 하겠다 그랬을 때 해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최근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렌트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일정도 기약 없이 밀려버리면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이 타워 크레인을 렌트한 뒤에 공사가 계속돼야 추가 인력 투입이나 뭐 작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현재 그 둔촌권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만 나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 장비를 해체한 뒤에 이제 다른 공사장에 투입해서 돈을 더 벌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현재 둔촌주공 현장은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출입이 엄격히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전 준비 작업이 이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로 대서특필됐다는 건 누군가 의도를 갖고 관련 내용을 일부러 외부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공사가 조합을 압박하는 용도로 좀 이런 얘기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타워 크레인이 정말로 다 해체가 되면 앞으로 둔촌주공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아직도 양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분명한 건 내년 8월에 입주하는 게 애초 계획이었지만 분양이나 입주 모두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에 진짜로 크레인을 다 뺀다면 입주는 한 2025년 초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둔촌주공 조합은 이주비 대출이 한 1조 4천억 원, 그리고 사업비로 한 7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빌렸는데, 이 만기가 7월이랑 8월에 돌아옵니다. 이주비 대출은 땅을 담보로 받는 거라서 연장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 여기 7천억 원인데 현재 이 돈은 시공사가 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에서는 그 시공단이랑 합의를 해서 다시 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갈등이 이어지면 연장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트리마제 사건처럼 된다라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그 전에 현재 조합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미 유치권 행사 중이기 때문에 크레인 철거가 별거 있나요? 어차피 유치권 부속 행사 아닌가요? 이참에 참교육을 해서 이 정의로운 재건축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철거를 하는 거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걸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이걸 또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트리마제처럼 될 거라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고, 둔촌주공은 재건축권이죠. 일반적으로 트리마제 같은 이 지주택 사업은 모든 게 다 잘 돼도 95%의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공 사례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서울시나 국토부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트리마제 지주택 당시의 조합원 수는 300명 정도의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약간 다르죠. 현재 둔촌주공 것만 하더라도 세대 수는 6,000명이 넘고 여기에 가족 수를 합치면 2만 명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런 걸 해결해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가 최근에 그 조합 감사를 들어가겠다고 한 걸 보면, 이 추후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현재 만약에 조합에 대한, 그러니까 현 조합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면 형사 고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해서 이 시공사와 합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전 재계약에서 분담금이 세대당 1억 원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아마도 100%가 오른 분담금이 세대당 2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재 이 문제가 촉발된 원인을 보면 고작 5천억 증액 결사 반대로 시작된 일인 만큼 이걸 조합원들이 수긍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최신 히스토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